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지. 시험 기간이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자, 봅시다. 페이지 4페이지 볼게요. 자,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장 구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들도 여기서 좀 많이들 미스를 해서 점수를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문장 볼게요. 혼문장 줄 것이고요. 혼문장 그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여기 줄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목적어, 보어, 뭐 부사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주어 목적어 관계가 한 번이라고만 나타나면 이건 무조건 혼문장이에요. 견문장 줄 거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여기 줄 거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게 되면 나는 희주가 쓴 편지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쓰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읽었다라고 하는 서술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견문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희주가 쓴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희주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리고 나는 편지를 읽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이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럽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왔던 나는 희주가 쓴 편지를 읽었다는 얘는 아는 문장이라면, 밑에 나오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럽다라고 하는 애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 문장 여기 줄 거고요. 한 혼문장이 여기 줄 자, 한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을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 여기 줄쭉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5가지 있습니다.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그리고 서술절, 인용절까지 해서. 자, 이어진 문장 보시면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여기 줄고, 자,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여기까지 줄고요.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는 문장 나오죠.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 아는 문장 줄고요. 다른 문장을 여기 줄거고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이다. 안고 있는 문장 여기 줄거고요. 그럼 암기 문장은 안겨 있는 문장이겠죠? 그죠? 자, 암기 문장의 종류,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을 여기 줄거고요. 자, 명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부사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의 역할 여기 줄거고요. 되나요?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음기 여기 줄거고요. 뭐뭐 기가 나오면 일단은 이거 명사절 나왔어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되나요? 이게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관형절 나와 있습니다. 관형절 여기 줄거고요.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관형어의 역할 여기 줄거고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은는, 을던 여기 줄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표지입니다. 요게 나오면 여기서는 관형절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나눠진다. 관계 줄거고 동격 줄거고요. 자, 요 차이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부사절 볼게요. 부사절 여기 줄거시고요. 자,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부사형 전성음이 뭐뭐게 뭐뭐 도록이 붙는다. 그래서 부사형 전성음이 뭐뭐게 뭐뭐 도록 여기 줄거고요. 슬래시로 끊어주시고, 자, 부사 파생동미사 2등이 붙어서 부사 파생동미사 2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옆에 얘 나와 있는 거 보면 형은 뛰었다, 땀이 났다. 형은 땀이 나도록 뛰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록이라고 하는 뭐가 붙은 거야? 전성어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에요. 참새가 날아갔다, 소리도 없다. 참새가 소리도 없이 날아갔다라고 돼 있죠. 자, 소리도 없이에서 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뭐라고요?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했어요. 전미사입니다. 얘는.
헷갈리지 마시고 서술절 있죠. 서술절 여기 줄 긋고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서술어의 역할 여기 줄 긋고요. 근데 얘는 앞에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요 그 표지들이 다 있었어요. 명사절은 음기가 있었죠. 관형절은 은은을전이 있었죠. 부사절은 개, 도록, 이 요게 있었죠. 근데 서술절은 별도의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다. 별도의 어미나 주사가 붙지 않으면 여기 줄 긋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판별해요?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대체로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적고 서술어가 많을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요 주어가 많고요 서술어가 꼴랑 하나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보다 서술절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예를 보시게 되면 우리 오빠는 눈이 크다. 눈이 크다고 또 하나의 문장이죠. 그죠? 주어 서술어 관계 형성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오빠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역시 이 문장 전체의 대주어가 됩니다. 되나요? 대주어가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CF 참고로. 자, 그래서요. 이 문장이 헷갈려요. 그가 의사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요. 이 문장 전체 대주어는 그간에 그리고 의사가 되었다. 아, 되었다의 주어는 의사간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요. 뭐뭐 되다,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오면 그 앞에는요. 이 가가 붙는 말이 올 수 있는데 이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고요. 복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다? 보어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얘가 서술어예요. 그럼 얘는 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혼문장이죠. 요거 헷갈려서 많이들 틀리더라고. 자, 계속 보시면요. 인용절 있습니다. 인용절을 여기 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 것이 여기 주부자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암기면 여기까지 주고요. 말이나 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할 때는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요. 큰 따옴표와 여기 주부자 큰 따옴표와 부사격 조사라고 여기까지 주고요. 됐나요? 됐죠? 자, 그리고요. 말한 사람의 표현을 바꿔 간접 인용할 때는 간접 인용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때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여기 줄글자. 자,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부사격 조사 고가 붙는다 여기까지 줄고요. 그래서 거기 얘 나와 있잖아.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말했다 집에 갈래. 그가 집에 갈래라고 말했다. 라고가 나왔으니까 얘는 직접 인용입니다. 큰 따옴표 사용됐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밑에 있는 그가 말했다 집에 갈래. 그가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가겠다고라고 해서 고만 나왔죠. 그지?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간접인지 직접인지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특수한 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쓰다 보면 뭐뭐이라고 뭐뭐 아니라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순히 보면 여기 라고 나왔잖아. 여기도 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라고만 보고 판별하는 애들은 이거 직접 인용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요. 이다 하고요. 아니다의 특수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라고가 분명히 나왔지만 얘네들은 그냥 간접 인용이에요. 되나요?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관형절의 종류에서 나와 있죠. 관계관형절, 관계줄긋고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에 한 성분이 되는 경우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 문장 성분이 생략 여기 줄긋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 책은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책을 읽었다랑 책은 재미있다 해서 책이 겹치기 때문에 책을 하나를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되나요? 이게 관계관형절이에요. 문장 성분 뭔가 하나가 사라져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판별하는 거예요. 관계관형절인지 동격관형절인지. 되나요? 그에 반해서 동격관형절은요. 동격 여기 주어고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과 내용상 동격인 경우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다.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으면 여기 주어고요. 나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여기서 그가 돌아왔다. 여기서 생략된 거 있어요. 주어 생략됐나요? 아니죠. 서술어 생략됐나요? 아니죠. 생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런 게 이제 동격관형절이에요. 됐나요? 요 두 개 가지고 판별하는 거예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냐 없냐. 됐죠? 자, 그리고 관형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 관형절이 될 때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 여기 줄거고요. 문장이 공통된 여기 줄거자 문장이 공통된 문장 성분이 생략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관형절에 포함된 체언이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과 같을 때 중복되는 체언을 여기 줄거자 중복되는 체언을 포함하는 문장 성분이 관형절에서 생략 여기까지 줄거고요. 관형절에서 생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암긴 문장에서 생략한다는 거야. 아는 문장이 아니고. 이해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대등 줄긋고요. 이어진 문장 줄긋고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관계가 대등한. 의미관계가 대등 여기 줄긋고요. 관계인 문장.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여기 줄고요. 그래서 얘는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남경이는 감자탕을 먹고 시은이는 맨밥을 먹었다. 요 문장이 있는데 요걸 뒤집으면요. 시은이는 맨밥을 먹었고 남경이는 감자탕을 먹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게 없죠. 결론은 뭐야? 남경이 나쁜 새끼 이거죠. 되나요? 되게 좋아한다. 남아 이 자식아. 그럼 남아서 얘기 좀 하다가. 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여기 줄거고요. 연결된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여기 줄거고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다. 의미관계가 종속 여기 줄거고요. 묶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면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죠. 비가 와서 도로가 젖었다. 가능하죠. 됐어? 근데 이거 뒤집어 볼까요? 도로가 젖어서 비가 왔다. 기우제야? 그럼 우리는 이제 가뭄이 올 때마다 도로에다 물을 뿌리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서 나와 있죠. 나열 줄거고요. 뭐뭐고 뭐뭐며 여기 줄거고요.
대조 줄거고요. 뭐뭐나 뭐뭐지만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나열 대조만 보여줬는데 선택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선택 줄거고 뭐뭐거나 뭐뭐든지 여기 줄거고요. 던지 아니야, 던지 아니야. 던지는 과거 해상이에요. 됐어? 던지는 과거 해상이야. 든지가 선택 상황이에요. 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서 나와 있죠. 의미관계 원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연결어미 뭐뭐 아서 뭐뭐 어서 뭐뭐 은이. 자,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뭐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자, 조건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뭐면 뭐뭐거든 여기 줄거고요. 가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도. 되나요? 그래서 피곤하면 일찍 들어가 쉬어라. 피곤하다면 이라는 말이잖아. 됐어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뭐거든. 그래서 그녀를 만나거든 안부를 전해주세요. 만난다면 안 만나면 말고 조건이죠. 되나요? 자, 그리고 목적의도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목적 의도는 뭐뭐려고 뭐뭐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라고 하면 나와 있네 여기. 나 안 보고 그냥 했는데 자주 쓰는 용어라서 그거야 얘라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러 이거 뭐예요? 의도죠 의도. 되나요? 그리고 뭐뭐려고. 자, 산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이것도 역시 의도죠. 되나요? 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마. 무릎 도관에 나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려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정도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무릎이랑 관절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왜 그러고 그런 짓을 해? 쓸데없이 비싼 거 먹고 다른 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지. 자, 봅시다. 양보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뭐 아도 뭐뭐 어도. 그러니까 이 유리판은 두께가 얇아도 잘 깨지지 않는다. 방탄유리인가 본데. 자, 그럼 무슨 일이 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올해 안으로 끝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끝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넘어가세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보기 있는 문장의 종류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기억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고요. 기억이 뭐야? 기억은 아는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의 예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민수는 성격이 좋은 학생이다. 그러니까 얘는요 관계관형절이에요. 민수는 성격이 좋다. 민수는 학생이다.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예요. 되나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답은 1번인데 2번 선지는요 우리 집 정원에 장미꽃이 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우리 집 정원은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장미꽃이 피었다가 서술어죠. 혼문장입니다. 3번 선택지 다예가 교실에서 소설책을 읽었다. 다예가 주어죠. 교실에서 부사어죠. 소설책을 목적어죠. 읽었다. 결국은 이게 서술어죠. 그럼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이죠. 혼문장입니다. 자, 4번 선택지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는 갔으나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거 뭐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죠. 그죠? 맞잖아. 은하지만 대조였잖아. 대조. 그지? 자, 그리고요. 5번 선지 보시게 되면 바람이 세창에 불고 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이것도 역시 이어진 문장이죠. 이건 어떻게? 대등하게. 고가 쓰였으니까. 되나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쟤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위 문장에서 아무도 모르게는 단어가 아니라 주어인 아무도와 서술어인 모르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은 제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참여한다를 수식하여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주면서 수식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안에 있는 문장을 부사절이라 한다. 부사절 찾으라는 거죠. 뭐뭐게, 뭐뭐도록, 뭐뭐이를 찾으라고 했죠. 뭐뭐게, 뭐뭐도록은 뭐라고 그랬어? 전성엄이라고 했죠. 뭐뭐도록은 뭐라고 그랬어? 전미사. 부사파생 전미사. 자, 1번 선택지.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기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명사절이죠. 자, 2번 선택지. 빙수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도록 나왔죠. 그죠? 이거 뭐야? 부사파생 뭐야? 부사파생이야. 부사형 전성어이죠. 부사형 전성어. 됐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부사절이고요. 3번 선택지. 은비는 꼭 이 꿈을 이루겠다고 라고 되어 있잖아. 고 이거 뭐예요? 인용절이죠. 4번 선택지. 승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마음이 따뜻한 하면서 니은 나왔잖아. 관형절이죠. 됐어요? 은은의견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자, 5번 선택지. 민우는 우리가 어제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뭐예요? 관형절이죠. 돌아온이니까. 됐어요? 근데 얘는 동격이야, 관계야? 생략된 게 있나요? 우리가 어제 돌아왔다. 생략된 문장 정도는 없죠. 됐나요? 얘는 동격 관형절입니다. 4번 선지가 관계 관형절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일단은 기억이 하나의 문장이고요. 나는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라고 되어 있잖아. 고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어진 문장이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형이 오기를 해서요. 형이 오기 기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명사절이죠. 그리고 디귿은 뭐 그냥 문장이고, 동생은 형이 준 책을 읽었다. 형이 준이라고 하는 데서 니은 나왔죠. 뒤에 온 책 수식하죠. 이거 관형절이죠. 자, 그럼 1번 선택지. 기억은 니은과 디귿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맞죠? 2번 선택지. 니은은 나는의 서술어인 리을을 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을은 서술어가 아니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죠. 형이 오기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니은과 디귿은 각각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다. 맞죠? 맞잖아. 나는 기다렸다. 형이 온다. 이거 2개하고 형이 책을 줬다. 동생이 책을 읽었다. 이거 두 개 결합한 거잖아. 4번 선택지. 리을과 미음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 나타난다. 맞죠? 5번 선택지. 미음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의 역할을 하면서 디귿에 안겨 있다. 맞죠? 답은 확실하게 2번이고요.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자, 이어진 문장 나와 있습니다. 둘 이상의 혼 문장이 이어져 있는 문장으로 주어가 같은 문장이 이어질 때는 주어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그래서 둘 이상의 혼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절과 뒷절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관계를 갖고요. 정석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절과 뒷절이 원인, 조건, 의도 등의 의미관계를 갖는다. 원인, 조건, 의도 여기 줄거고요. 자, 보기 2를 보시게 되면요. 기억.
암벽 등반은 힘들고 재밌다. 암벽 등반은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되나요? 맞잖아. 겹치는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네. 됐죠? 자, 그리고요. 니은 보시기에는 암벽 등반은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밌다. 암벽 등반은 힘들어서 재밌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 하나 생략됐고 여기서는 어서, 아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뭐죠? 원인이죠? 종속적이죠? 암벽 등반은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밌다. 암벽 등반은 힘들지만 재밌다. 여기서는 지만이 나왔잖아. 지만. 이것도 대등이죠. 대등인데 얘는 뭐예요? 대조죠. 대조. 그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기억, 니은, 디귿은 암벽 등반은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밌다라는 두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다. 맞죠? 2번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은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디귿은 맞아요. 근데 니은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않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쳐주시고요. 됐나요? 자, 같이 봅시다. 보기 부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뿐이어서 혼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두 혼문장이 연결된 결합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와, 과는 와, 과 동그라미 치고요. 접속조사로 접속조사 여기 주어고요.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여기 주어고요. 한편 앞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와, 과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나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의 대상이나 여기 주어자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 여기까지 주어고요. 이 말 나타내는 격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면 여기 주어자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면 혼문장 여기까지 주어고요. 됐나요? 자, 그럼 1번 선택지.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나는 시를 좋아한다.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 두 개 문장 이어졌죠? 2번 선택지. 그녀는 상과 도서관에서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두 개죠? 3번 선택지. 고향의 산과 하늘은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두 개죠? 자, 4번 선택지. 성남군중이 앞문으로 들이닥쳤다. 성남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두 개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없는데 5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왔다. 이거는요 뭐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이건 뭐예요? 행위 대상이죠. 행위 상대. 얘는 행위 상대입니다. 제 주위에서 진짜 오래 사귀어서 결혼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은 8년 사귀었거든. 8년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8년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나 군대 가기 전에 그 형이 나 술 사줄 때 형수님도 같이 나왔었거든. 그때 당시에 X 형수님 나왔었는데 같이 해서 얼굴 보고 이제 술 먹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만났어.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올려다 봤는데 그분이더라고. 근데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누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띡 쳐다보더니 그래 너구나. 그런데 되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누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나 어디까지 가? 그럼 앉으세요. 저쪽 있으면 내리니까. 그러면 자기 바꿔줬어. 네. 그 형은 이제 졸업했거든. 나 이제 복학하고. 형은 잘 지내세요? 하고 물어본 거지. 헤어졌는데 미친놈이. 그게 너 모르는구나. 뭘요? 그랬더니 우리 헤어졌어. 벌써 2년 됐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공지진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딴 데 보고 있고. 와. 그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는 되게 골 때렸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대. 고등학교 때 사귀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형수죠 지금. 그분은 대학교로 갔어.
근데 이 형은 공부를 잘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고 막 그런데 막노동판 있잖아. 그런데 전전하면서 그냥 돈을 벌어서 쓰면서 그냥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27살인가 8살 때 길에서 딱 마주쳤대. 근데 이게 집 근처가 아닌데 마주친 거야. 잘 지내? 너는? 나도 뭐. 그런 다음에 헤어졌대. 헤어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난 거야. 노리지도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또 만난 거야. 그래서 그 형이 그 생각을 했대. 이렇게까지 자주 만난다는 건 이건 문명이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셋이나 있어요. 셋이나 있어요. 한 명 더 늘었을지도 몰라. 내가 모르는 상태라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선생님은요, 얼마나 오래 사귀셨어요? 저희 와이프요? 12월 24일 날 사귀기 시작했어요. 12월 24일 날 사귀어서 12월 초쯤에 결혼을 했어요. 12월 초쯤에. 그래서 1년도 안 사귀었어요. 1년도 안 사귀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얘는 좀 잡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언제 올지 몰라. 알았지? 듣고 있지? 자기야? 그래. 간혹가다 봐. 간혹가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다가 저번에 한번 들어와서 봤는데 오씨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야 위험했어. 보고 있지? 자 그리고요 13페이지로 가봅시다. 13페이지 가시면요. 자 이정환의 비가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있는데 비가라고도 하고요.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슬플 비자입니다. 아닐 비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 넣으면 슬플 비자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요. 풀네임은 국치비가예요. 나라가 치욕을 당해서 슬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이거 조선시대 작품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치욕을 당했던 일이 뭐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때문에 치욕을 당했던 거. 삼전도? 전쟁을 얘기해줘. 맞아. 병자호란 때 우리가 패배하거든. 그 병자호란 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병자호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 금나라 애들이 한번 쳐들어왔었어. 쳐들어왔는데 그때 왜 그러냐고.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냐고. 그러지 말고 곡물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선물 드릴 테니까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고. 보냈는데 금나라 애들이 그래서 형제의 예를 맺기로 했거든요. 형제의 예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근데 이 새끼들이 한 번 선물 주고 나더니 선물을 안 주네. 해마다 줘야 되는데 이 새끼 건방지네. 아직도 명나라 꼬공이라고 생각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치기 전에 뒤가 구려지기 전에 조선을 먼저 쳐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야. 근데 우리도 바로 몇 년 전에 쳐들어왔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말 타고 다녀오니까 굉장히 빨라요. 기동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서 얘들한테서 버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봤는데 거기가 이제 강화도예요. 왜냐면 강화도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 끌고 왔으니까 못 올 거 아니야. 강화도에다 다 실어놓은 거야. 거기다 막 6개월, 막 1년치 식량 저장해놓고 대포 막 수십 개, 수백 개 깔아놓고 거기다 병사도 훈련시켜서 거기 쫙 깔아놓고 무기도 딱 열어보면 막 칼 쫙 꽂혀있고 여기만 있으면 우리 이제 끝났어. 금나라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금나라 애들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야 쟤는 재수없어서 안 되겠어. 한번 치자? 이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얘네들 말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 물 잘 못 건널 거 아니야. 지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동력으로 승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걔네들이 압록강 두만강이 얼 때까지 기다려요. 꽝꽝 얼고 나서 말을 타고
잽싸게 이동을 한 거지. 그거 아니면 걔네들 거기서만 일주일 넘게 시간 보내야 돼. 배 만들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잽싸게 넘어온 거야. 넘어와서는 평양이 있는데 무슨 강을 흘러요? 대동강 아시겠죠? 대동강도 그냥 지나온 거야, 해필수. 그러니까 금나라 애들 쳐들어온다는데요. 아 괜찮아, 걔네들 배 못 타서 시간 오래 걸릴 거야. 천천히 준비하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열흘도 안 돼서 와버린 거지, 하나 앞에. 그래서 놀라서 급하게 도망간 게 어디냐면 남한산성이야. 남한산성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 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피신 오면서 왕 먹어야 될 거라고 수락관 나인들이 챙겨온 거, 그거 말고는 먹을 게 없었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잡아먹냐면 군마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군마가 뭐냐면 전쟁할 때 타는 말 있잖아. 장수들 보면 이라는 막 타고 가는 그 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야. 당장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가 100일을 채 못 버티고 나와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죠. 삼전도 어디에 있냐면 저기 롯데월드 뒤에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뒤에가 거기가 삼전도예요. 거기서 머리 박았던 거야. 쿵쿵쿵. 쟤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 2만 명인가? 끌려가죠. 거기에 누구도 끌려가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얘네 둘이 끌려가요. 쟤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치욕을 입었다, 치욕스럽다, 괴롭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자님들이 끌려갔잖아. 추워요. 끌려간 것이 어디냐면 심양이에요. 심양. 심양은 거의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 가깝거든요. 높이, 위도가. 추워요. 지금도 나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느라고 좀 몸에 열기가 돌아와서 그렇지. 좀 전에 나 니네 문제 풀고 있을 때 혼자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 아 추워 그러면서 죽는 줄 알았네. 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믿어야지 뭐.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왕자님들 그리워요. 이 치욕을 어떻게 갚을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얘 수능에서도 나왔었어요. 수능에서도 나왔었어요. 여기 써져 있네. 고3 2018학년도 수능. 자 보시면요. 자 밤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밤밤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밤중. 밤중의 절반.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꿈아라고 하는 거 꿈 요거 내고 치시고요. 꿈한테 말 건네고 있죠. 의인법 사용됐어요. 의인법 사용됐구나. 자 그리고요 꿈아. 만리 요양을 만리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그 심양하고의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그 정도로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리면요 몇 킬로미터냐면 4,000킬로미터예요. 걔는 그거보다 가까워요. 좀 심리적 거리감을 좀 강조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만리 요양을 요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었고요. 여기가 심양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폐지예요. 갇혀있는 곳. 그래서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거고 다녀왔느냐. 반갑다 학가성객을 학가성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었고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학을 탄 선비의 모습이라는 뜻인데 의역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세자 및 왕자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세자 및 왕자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학가성객을 친이밴드 타여라. 친이밴드 타여라 여기 줄거고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박재상 죽은 후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고사 인용. 이게 충신이에요, 충신. 그래서 신라 왕이 아우가 2명 있었는데 걔네가 볼모로 잡혀간 거야. 한 명은 고구려로, 한 명은 일본으로. 그래서 맨날 질질 짜니까 박재상이 왜 자꾸 울어요? 그랬더니 동생들 보고 싶어 뭐 이런 거지. 알았어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런 다음에 얘가 고구려로 가요. 고구려로 사신으로 가서 고구려 왕을 말로 구워 삶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변이 엄청 좋았던 거야. 막 해가지고 그래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왕이 풀어줘요.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축하회를 열었는데 왕이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왜 또 울어요? 그랬더니 일본에도 내 동생 있는데 그러는 거야. 진짜 갔다 올게요. 그런 다음에 가요. 갔는데 일본 왕은요 굉장히 의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재상을 계속 감시하고요. 이 왕자하고 혹시나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계속 감시하는 거지. 그래서 박재상이 안 되겠다. 얘네들이 방심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날마다 왕자를 데리고 낮에 사냥을 가요. 사냥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품들을 가져올 거 아니야. 뭐 사슴이 되면 됐고 뭐 꽁이 되면 됐고 뭐 이렇게 가져와서 그거를 요리를 해서 하루 종일 쓸어 먹는 거야. 밤새도록. 그러면 뻗어 자. 그러면 낮에 일어나 부스스. 그 다음에 또 말 타고 나가서 또 사냥을 해서 또 와. 그 짓을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왕이랑 일본 신하들이랑 일본 병사들이 다 같이 방심을 한 거야. 쟤는 그냥 술 처먹고 있다가 그냥 저렇게 있다가 갈 건가 보다 이 생각하고. 근데 박재상이 이렇게 있다가 물어봐요. 뱃사공한테. 내일은 날이 어떨 것 같소? 하면서 날마다 물어보는데 내일은 안개가 좀 심하게 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말을 듣고는 왕자님,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제가 저놈들 방심하게 해놓을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밤까지 술을 처먹은 것처럼 연기를 한 거야. 왜? 진짜 먹으면 못 일어나니까. 연기를 하다가 새벽쯤 돼서 이제 경계심이 좀 약해졌을 때 그때 왕자를 몰래 뒷문으로 내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그 배를 타고 신라로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박재상 일본 놈들은요 사면이 바다잖아. 배 진짜 잘 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맨날 심심하면 배 타고 다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다 박살내고 다녔잖아. 오죽하면 걔네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요. 일본군 애들한테. 이순신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 해가지고 줬는데 그거 확인해봤거든요. 딱 한마디 써져 있어요. 도망쳐. 못 이겨. 얘는. 근데 어쨌든 이제 박재상도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얘네들 배 잘 타니까 금방 쫓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미끼가 됩니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는 코 고는 소리를 계속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오늘도 술 처먹고 자나보네 그러면서 이제 방심을 한 거지. 근데 대체로 오후 1시쯤 되면 일어나서 밥 먹고는 사냥 가는데 새벽 2시, 오후 2시, 3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상하다. 일어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대꾸가 없어요. 이 양반들? 그러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박재상 혼자 앉아있고 왕자는 이미 도망갔지. 잡으러 간다고 애들 그러는데 이미 멀리 갔으니 신라에 당도했을 것이니 가봤자 소용없어. 이 말을 일본 왕이 전해 들어요. 연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그냥 킹왕짱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박재상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질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미동 하나 까딱 안 해요. 표정이 안 바뀌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갈대 혹시 아세요? 갈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슥슥 흔들리는. 갈대 밑둥을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자르면요. 이 밑둥이 되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잘못하면 그 위에 그냥 앉으면 엉덩이 찔리거든요. 난 찔려봐서 알아. 찔려봐서.
벌초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잘라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깔개 올려놓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뭐가 푹 뚫고 올라가서 엉덩이 찌르더라고요. 아! 근데 딱 봤더니 그거야. 그래가지고 병신 취급받았는데 가족들한테. 근데 갈대 밭에 가가지고 갈대를 다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이게 다 죽창처럼 되거든. 그 위를 박재상 보고 맨발로 걸어가라고 한 거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겠죠. 그런데도 신음소리 한 번 안 낸 거야. 그러니까 일본 왕이 이러고 있다가 야, 내 부하들 중에 너 같은 그런 의기를 가진 놈이 없어. 너 그러지 말고 신라 버리고 우리나라로 귀순해. 우리나라 신화 해주면 내가 너 성도 하나 주고, 일본은 성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성도 하나 주고 영주도 시켜주고, 그리고 원하는 여자랑 세장가도 드려줄게. 어때?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박재상이 그때 했던 말이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본 왕이 뒷박쳐 우와 그래가지고 커다란 무쇠로 된 말이 있어요. 이걸 시뻘겋게 달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을 갖다 놓고는 박재상의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진피를 다 벗겨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놔요. 박재상이 결국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되나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박재상은 충신이에요. 왕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되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리었다. 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네모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님의 시름 알리었다. 시름 알리었다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의 근심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역춘궁을, 이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먼 곳에 있는 춘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궁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춘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왕세자가 머무는 곳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 춘궁은 왕세자를 지칭합니다. 이역춘궁을 뉘라서 모셔리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그러니까 지금 뭐를 안타까워하는 거야? 충신이 부재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지금의 치술령 귀혼을 못내스로 하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치술령 귀혼은요, 박재상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아내가 불길한 거야, 느낌이. 여보, 저번에 운 좋게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일본인들한테도 아마 소문 들어갔을 거예요. 신라 왕자가 탈출했다고. 걔네가 안 보낼 거예요. 당신 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박재상이 말을 안 들어. 마누라 말을 들으면 떡이 떨어지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죠. 여보 걱정하지 말고 그 박재상 집 근처에 치술령이라고 하는 언덕배기가 있었나. 그 치술령 위에 서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간 곳을 바라보면서. 근데 박재상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죠. 죽고 나서 이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재상의 아내는 그곳에서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부석 이야기예요. 망부석 이야기. 그러면서 치술령을 담당하는 치술령 신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는 지금 그 얘기한 건데 한마디로 지금의 치술령 귀혼을 못내스로 하노라 여기 가로온 것이요. 그러니까 충신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왕자님들이 잡혀갔는데 그 왕자님들 구해오려고 갈 놈도 없고 간다고 했을 때 그걸 기다려주는 여자도 없다. 아 안타깝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요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마라고 되어 있잖아. 무신. 무신이 뭐예요? 무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들. 됐어요? 장군들이 하마나라 매우 많구나. 신관화친을 신관화친 여기 줄거고요. 신자가 맵죠. 매울 신자예요. 고자가 쓸 고자예요. 맵고 쓴 화친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병자호란의 치욕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신관화친을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슬프다. 조굴이 이미 죽으니. 조굴이라고 하는 얘 줄거고요. 얘도 그냥 춘신이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슬프다. 조굴이 이미 죽으니 참승할 이 없애라. 참승할 이 여기 줄거고요. 이게 왕을 보필할 이라는 뜻이에요. 되었구나. 됐나요? 왕이 뭐 잘못하고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한테 조언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다고. 다들 금나라 청나라 눈치만 보고 있죠. 자, 계속 보시면요. 구중 달밝은 밤의 구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구중궁궐, 즉 궁궐을 나타냅니다. 궁궐에 달밝은 밤의 성녀 일정 만흐령이라고 되어 있잖아. 성녀라고 하는 게 왕의 근심거리라는 얘기예요. 왕의 근심이 일정이 분명이라는 뜻이에요. 분명 만흐령이 이역풍상에, 자, 이역풍상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땅에서 고생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먼 땅에서 고생하는 학가인들, 학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왕세자, 학가인들, 이질소냐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인조가 소현세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소현세자 되게 좋아했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소현세자를 독사한 사람이 인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나와요.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발바닥이 시커맸대요. 발바닥이. 흙바닥을 밟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며칠 동안 누워있었는데 발바닥이 시커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독했다는 얘기예요. 독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죽었으면 부검까지는 아니어도 검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인조가 그 검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투심을 느꼈던 거예요. 소현세자한테. 왜? 소현세자가 청나라 가가지고는 가는 길부터 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가는데 말 타고 가는 애들은 왕세자고요. 왕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 타고 가는데 백성들은 다들 이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먹을 거를 이 청나라 놈들이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왕자들한테만 주는 거야. 왕자들하고 신하들한테만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이든. 소현세자가 근데 자기한테 배당된 그 음식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안 먹고. 됐나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지금 못 싸웠어.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넉마주의 같은 거 입고 막 걸어가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소현세자가 자신의 옷가지를 다 털어서 그 백성들을 덮어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말을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 말 타고 가는데 본인은 젊고 건강하니까 걸어도 되는데 저 조그마한 아이와 저 노인네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가 직접 말을 끌었대요. 되나요? 그걸 보고 누가 진짜 감동을 해버린 거냐면 그때 청나라 장수 중에 용골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거기서 이제 감동을
대감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심형이 도착했는데 솔직히 얘네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냥 뒹굴뒹굴거리는 거밖에 안 해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용골대가 그 세자, 조선의 세자시여,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소현세자가 뭘 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 농사. 그래가지고 땅을 좀 주시오. 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 애들은 스케일이 어떻게 돼요? 대국에 그려. 겁나 크게 준 거지. 얼마나 크게 줬냐면 웬만한 운동장 30개, 40개 붙여놓은 크기로 준 거야. 매라고. 이건 거의 뭐 지능적 안티죠. 죽으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소현세자가 처음에는 농노들을 빌려다가 그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소현세자의 아내가, 나 지금 이 여자 이름 까먹었어. 근데 이 아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장사가 될 만한 작물들 위주로 해서 심게 한 거야. 중국 야채들은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근데 조선 품종 있잖아요. 조선 품종 야채들은요 단맛이 나요. 그래서 조선에서 야채를 싣고 와서 판다 그러면 순식간에 돈이 나요. 근데 조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 안 걸려? 많이 걸리죠. 많이 버리겠죠. 그러니까 더 비싼 거야. 소현세자 아내가 이거를 좀 팔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파는데 팔 때 이거 조선에서 온 품종이라고. 그러니까 날개도 친 듯 팔리는 거야. 콱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농로를 빌리면 돈을 내야 되잖아. 농로를 안 빌려요. 이제 사들이는 거야, 일꾼들. 근데 그 일꾼들을 다 뭘로 한 거야? 다 조선인들로 한 거야.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소현세자가 구세주지, 최고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야. 한 10년인가 지나고 나서 아마 풀어줬을 거야. 이제 풀어줘서 돌아오는데 그 백성들하고 다 같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소현세자 대단하다. 아빠보다 낫네.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된 거야. 인조 뭐 쥐뿔 한 거 있어? 대가리 박은 거밖에?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인조가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소현세자가 도착했을 때부터 싸늘해요. 그래서 아마 독살 당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자, 이역풍상의 합가인들이 질소냐, 이 밖에 억만창생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못내 분별하시도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걱정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들내미 걱정해주는 것처럼 백성들도 걱정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제8수 보시게 되면요. 자, 구렁에 나는 풀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다? 객관적 사건인데요. 왜 그러냐면 얘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야? 인간이잖아. 전쟁의 치욕, 왕세자들이 끌려간 거, 이것저것 다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린 괴로운 거야. 그래서 부러운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요. 구렁에 나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아는 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치고 이게 국치의 기억이죠. 국치의 기억이 없으니 기한이 좋을 소냐? 그 안이 좋겠느냐? 정말 부럽다라는 얘기죠. 기한이 좋을 소냐? 여기 줄긋고 서리법.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씨름겨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씨름겨워 하노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죠. 되나요? 주제는 뭐 국치에 대한 비분관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병기 씨의 풍란이라고 하는 작품 나왔는데 이 이병기 씨는 현대시조 작가예요. 현대시조 작가. 그래서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1910년대에 시조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일본 놈들한테 자꾸 우리 걸 뺏기니까 우리가 더 독립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시조부흥 운동 같은 거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핵심이셨던 분이고요.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이분이 90대 때 돌아가시거든요. 90대 때 돌아가시는데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대. 사모님이 70대 정도 됐었는데 동공지진 나지 말고 도둑놈이다 뭐 이러지 말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병희 씨가 하루는 어디 갔다 오다가 새벽에 차에 치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가 복합골절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병상에 누워 계셨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이 계속 간호를 했겠죠. 간호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좀 그 이병기 씨 자식들이 보는데 엄마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아봐요. 검사 받았더니 말기 암이었던 거야. 말기 암인데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연세가 90대라고 했잖아. 충격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거야. 쉬쉬하고 모르는 척하고. 니네 엄마 왜 안 오니? 아 요새 몸살기가 좀 있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서 지금 쉬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병기 씨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들이 그것도 엄마 죽었어 그 얘기를 못한 거야. 충격받을까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는지 그거를 직감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병기 씨가 식음을 전폐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 된 도리로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재명이 오빠가 맞았던 그 링거 있잖아. 재명이 오빠 링거 맞았던 거 알아? 그 단식할 때? 그게 제일 비싼 거래. 투명한 게 있고 그건 한 3만 원 돈 하면 맞는데 노란 게 있어요. 노란 거. 그게 한 7만 원 돈 해요. 근데 우리 재명이 오빠가 맞았던 거 그거는 우유빛이거든? 26만 원 해요. 링거 한 대만 해.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그 간호학과 간 애들한테 물어봤어. 그거 좋은 거야? 그랬더니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왜? 그것만 맞고 있으면 밥 안 먹고 물 안 마셔도요 계속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영양분 덩어리인 거야 이게.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 걸 놔주려고 했는데 이병희 씨가 거절하셨대요. 내가 이게 왜 필요하겠니? 니네 엄마가 이 세상에 없는데 라고 얘기하고 식음을 완전히 정폐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장 치르고 이제 발인이라고 해요. 관 들고 나가는 거. 발인을 해가지고 장지에 가서 묻어드리고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됐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난초 성애자예요. 난초만 보면 좋아하세요. 난초 막 이러면서 난 그 풀떼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도 근데 한때 난초 키우는 게 그거였거든요. 취미셨거든요. 좀 비싼 걸 선물을 받은 거야 누구한테. 난초 한 폭이 얼마일까요? 50만 원. 3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한 풀에 1,500만 원이야. 이 희소 가치가 너무 있어서 거의 구하지 못한대요. 근데 걔하고 또 하나 걔보다 못한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500만 원짜리였어. 나 몰랐어. 근데 아침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출근도 안 하시고 앉아가지고는 그 하얀 면장갑 있잖아. 그거랑 분무기랑
하얀 면수건 가지고 뿌리신 다음에 싹 닦아주고 그러시는 거야. 가지고 아버지가 저걸 좋아하시네. 좋았어. 아버지한테 점수 딸 기회야. 이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어요. 멍청한 짓이에요. 난초는요 길면 열흘 정도 안 줘도 돼요. 길면 열흘 정도 안 줘도 돼요. 한 번 주고 나서. 좀 짧으면 한 여름 같은 때는 한 7일, 8일에 한 번 주면 돼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줬지. 뿌리가 썩었지. 죽었어. 우리 아버지 그때 우열하던 거 나 아직도 기억나.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왜?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구할 수 없는 그 난초 영양제 같은 거 있어요. 영양제. 그 되게 비싼 거거든. 하나에 막 그때 당시 돈으로도 5,000원씩 했으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2만원, 3만원 하는 거야. 그거 하나 꽂아놓고 구하기도 힘든데 그거 보따리 장사한테 구해가지고 그거 놓고 막 이러셨는데 내가 한 방에 먹었잖아. 이거 우리 아버지 아십니다. 죽어. 자동차 한 대 값이야. 왜 네가 막 혈압 올라가냐? 저딴 것도 아들이라고 막 이런 표정인데. 자, 계속 보시면요. 조그만 이 한 몸 여기 줄긋고 이거 겸손 표현이에요. 겸손 표현. 자기를 조그맣게. 자,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밖에 떨어지니 여기 줄긋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금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유배를 왔던 아니면은 뭐 은거를 했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하늘밖에 떨어지니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잘 안 보여? 자, 바람에 지나는 건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메모치시고요. 이게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화자와 유사하죠. 무력감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바람에 지나는 건불 같아야 갈길 몰라 하노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나수필. 별거 없어. 자, 빨리빨리 읽을게. 자, 이전 서울 대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과거 회상한 거죠. 휘문중학교에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일렀던 것이다. 난이라고 하는 거 이거 메모치시고 핵심 소재죠. 자,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다. 자,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왕왕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왕왕이 뭐예요? 킹킹? 뭐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주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열한 향을 맡을 순간엔 방열하다. 향기가 짙다라는 얘기예요. 향기가 짙은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변류 세계에 들어 무와 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뭐 난 최고 짱짱맨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에 피검돼요. 조선어학회 사건이 여기 줄고요.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조선어학회 이거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대학교에 있는 어학당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거기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들 그 검찰에 끌려가거든요. 왜냐하면 걔네가 민족 말살 정책을 한다고 우리나라 말을 다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도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표정 봐. 아 씨발 그때 빽 써야 되는데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자, 그래서 조선학회 사건에 피검돼요. 흥원 함흥서 2년 반에 돌아보니 나는 반수 이상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10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겨울을 지내고 가보니 나는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난과 춘난이다. 춘난은 중국 춘난이 징계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뭐 이렇게 일이 많아 이 사람은 그죠? 자,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가보니 장독대와 풀섭 속에 그 고해라고 하는 게 말라 죽은 형체란 뜻이에요. 말라 죽은 형체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난초가 계속 시련을 겪고 있죠. 그죠? 그냥 보내줘 이럴 바에는 왜 계속 괴롭게 살려내서 죽이고 있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 후 전주로와 양사장에 있으며 소공이 여기서부터 가로를 잡고 소공이 건난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거를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요. 주위에서도요. 취미를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됐어? 선생님은 이럴 만한 게 있나요? 족발 주면 나 좋아해. 난 생일날 우리 와이프가 케이크 주면 표정 썩어 있어요. 이래. 여기 쳐다보는데 저번에 한번 족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초 꽂아서 줬거든. 혼자서 막 날아다녔어. 야호 그러면서 막.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자, 풍란의 웅란, 자란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집에서 보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라는 내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내해가 되었다. 10여일 전 나는 바닷개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이 뭐냐면 배탈이에요. 배탈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다려먹고 나았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보았다. 풍나는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열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방열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건 공감각이죠. 후각의 시각화입니다. 향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입이 뻣뻣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모습을 묘사한 거죠. 자, 그리고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옷 같은 뿌리를 서려두고 옷 같은 뿌리라고 하는 거 여기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결함을 읽어낼 수 있죠. 고결한 존재야. 자,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빛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역시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건 꽃을 묘사한 거예요. 난 꽃이 피기는 힘든데 피면요 보고 있으면 예뻐 보이긴 해요. 자,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여기 줄고요. 그래서 여기선 선비적 면모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같이 고결한 정신을 가진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한 거예요. 되나요? 자, 완당 선생은 누구냐면 추사 김정희예요. 김정희를 얘기하고요. 한무견이 있다듯이 한무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냐면 글쓰기 애호가라는 얘기예요. 글쓰기 애호가. 자, 한무견이 있다듯이 나는 나년이 있고 난복이 있다. 나년이 있고 난복이 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신의 난애호를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난애호 인정. 자신의 난애호를 인정이고요.
당회자 개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할 수 없다. 백중한다.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나은 가운데에도 가장 진비하다. 간죽 하수 문 주인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여기 가로를 묶어주시고요. 고시를 인용한 겁니다. 고시 인용.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서 있는 대나무를 보면 그 집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소도 없고 난도 없이 되지 않은 성 하나 붙여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리집에 불과하다. 두실화옥이라도 두실화옥 좁은 집이에요. 자, 두실화옥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군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 두었다면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자, 삼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삼공은 삼정승을 얘기합니다.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나는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여기 가로를 묶어주시고요. 대조를 통해서요. 가치관 제시합니다. 대조를 통해서 가치관 제시.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가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맞죠? 왕자들 끌려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얘기 아닐까? 2번 선택지.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거 없죠?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자, 3번 선택지. 나에는 인간이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4번 선택지.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이것도 없죠? 자, 5번 선택지.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 그런가요? 회의적 태도가 나에서 나타나는가요? 아니죠? 답은 확실하게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1번 선택지. 가는 학과 성경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맞죠? 2번 선택지. 가는 박재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3번 선택지.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으로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여기 조급자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 그런가요? 없죠? 네. 답 3번입니다. 3번 문제. 풀하고 건불이에요. 풀은 부러워하는 대상. 건불은 화자와 유사한 대상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비교한 내용으로. 1번 선택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 니은 아니죠. 자, 2번 선택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 이것도 아니죠. 3번 선택지. 기억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니은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화자의 울분을 완화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선택지. 기억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자, 그리고 니은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5번 선택지. 기억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 니은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 이게 맞죠? 다음 몇 번? 5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4번 문제입니다.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번 치시고요. 인병양난 이후의 사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1번 선택지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 고와
제4수에 밀어서 모셔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됐다. 맞죠? 2번 선택지 제4수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즉 충심이 없다고. 3번 선택지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있음에도 신고한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풍성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맞죠? 자, 4번 선택지 제7수에서 근심에 쌓여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맞죠? 5번 선지 볼게요. 제7수의 달 밝은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 그래요? 달 밝은 밤에 우리 님은요 밤에 달 보면서 심란해하겠지 이 생각이 드러나지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전망과 기대 같은 건 없습니다. 되냐? 다음 몇 번? 5번. 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1번 선택지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옷 같은 뿌리는 화려광활한 이미지. 화려광활한 이미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되자는 서 하나 붙여놓은 방은 화려광활하다. 부정적으로 한 얘기죠? 광활한.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다. 요거 시나리오 읽어봤어? 시나리오.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거. 읽어봤어?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문제는 푸는데 안 읽었어요. 안 읽고 풀었다고? 혜린이 읽었니? 감수성을 좀 가져가. 얘가 그거였어. 고3 모의고사 탑티어 눈물 쥐어짜는 그 지문이었어요. 이게 2013학년도 7월 달에 나온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누가 서 있어. 나 뒤쪽이나 옆쪽에 누구 서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러고 있는데 애가 고3 애가 선생님 그러고 있는 거죠. 왜?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망했어?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얘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애가 이거 지문이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 인터넷에 눈물의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지문 보고 슬퍼가지고 애들이 펑펑 울고. 난 이거 영화도 봤거든. 수업 준비하느라고 한 10번 정도 봐. 그냥 엄마 죽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니 그 눈물 막 쥐어짜는 그 포인트가 있어. 어거지로 막 이렇게 쥐어짜요. 일단은 요거 책 다 풀어 오시고요. 아시겠죠? 채점 다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